자, 페이지 50페이지 봅시다. 페이지 50페이지. 먼저요. 문제 7번. 7-1번 볼게요. 7-1번. 바로 보시면 돼요. 자, 두 수의 크기 비교는 어떻게 한다고 했죠? 한쪽에 이 수의 크기에다 이름 붙이라고 했죠. 3의 2.5제곱, 그 다음에 b는 2.5의 3제곱. 자, 이거의 크기를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식으로 비교를 할까요? 제일 간단한 방법은 똑같은 거듭제곱을 하는 거지. 거듭제곱 똑같이 해가지고 계산 가능한 형태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얘는 이게 3의 2분의 5제곱이고요. 얘가 2분의 5의 3제곱이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얘를 제곱하면 계산이 가능하죠. 3의 5제곱으로. 그 다음 얘도 똑같이 제곱해야겠네요. 그러면 2분의 5의 6제곱 이렇게 되겠죠. 얘는 계산은 좀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가능은 하죠. 이렇게 되니까요. 1호 625 나누기에 64 요 요거 243 이고요. 얘는 실제 나눗셈 시험장이었으면 했겠죠. 그냥 너 하지마, 내가 할게. 244.14가 아마 그럴 거예요. 이 정도 나오기 때문에 이쪽이 더 커요. 따라서 A보다 B가 더 크다. 알겠죠? 아니면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수 형식의 숫자일 때는 지수를 통일해서 밑을 비교하는 거죠. 그러면 A는 이게 3의 5제곱의 2분의 1제곱 이렇게 지수에다가 분수를 몰아주는 거지. 그 다음에 B는요 2분의 1제곱을 밖으로 빼면 2 곱하기 이렇게 되니까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그래서 2분의 1제곱으로 통일해주면 밑이 요렇게랑 요렇게니까 결국 똑같은 경우죠. 이렇게 두 개를 밑 비교해준 겁니다. 됐죠? 네. 그 다음 이번에는 7-2번 조건을 보시면 조금 달라요. 어떤 조건이 있냐면 A가 3의 2.4제곱이고요. B가 2.4의 3제곱인데 이거의 크기 비교하라고 했는데 단 로그 2가요. 0.30102까지 5자리까지. 그 다음 로그 3은 0.4774771까지 길게 해놨대. 자, 이렇게 되니까요. 이거 로그 값을 활용을 한다고 치면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로그 A는 2.4 곱하기에 로그 3 따라서 2.4 곱하기에 0.47712를 계산을 하시면 얼마가 되냐면 1.145088 시험했으면 당연히 했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요. 요거 같은 경우는 로그 B요. 로그 B는 3 곱하기 로그 2.4가 되니까요. 3 곱하기 여기 24가 뭐예요? 3 로그 2 그 다음에 더하기 로그 3 하고 빼기 1 하면 되겠죠. 그제? 여기 10분의 24니까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요거 대입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되고 요 계산을 막 하면 얼마냐 하면 1.14054 간발의 차이로 얘가 더 커요. 그죠? 그래서 로그 A가 더 크니까 A가 B보다 크다. 이렇게 됐죠? 그 다음
이번에는요 7-3번 봅시다. 7-3번 뭐를 그려라 했냐면 x가 양수일 때요 fx가 x의 x분의 1제곱이거든요. 이 함수 워낙 많이 나오는 함수고 잘 알 거예요. 이거의 증감 조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얘를 한번 그려봅시다. 정확하게 한번 그려보는데 그리려고 하면 미분해야 되잖아요. 그냥 미분 못하죠. 왜? 여기 밑이 변수가 같이 있기 때문에 그냥 미분 못하고요. ln 취해서 미분해요. ln을 먼저 취합니다. 그러면 x분의 1의 lnx, 즉 x분의 lnx가 되죠. 됐지? 따라서 요거를 양변 미분하면요. 좌변이 fx분의 f'x가 되고요. 우변이 x제곱에 x분의 1 곱하기 x 마이너스 lnx 이렇게 되죠. 그지? 그래서 얘가 x제곱분의 1 마이너스 lnx가 되는데 즉 f'x는 x제곱분의 1 마이너스 lnx 곱하기 fx가 돼요. 그런데 fx는 어차피 항상 양수니까 결국은 누가 결정하겠다? 이 친구가 부호를 결정을 하겠네. 그죠? 그래서 이거 이퀄 0인 지점이 얼마예요? x 이퀄 2고요. 따라서 만약에 x가 2보다 작은 구역이라면 f'x의 부호가 뭐가 될까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 되겠죠. 그 다음 x가 2보다 큰 구역이면 이 구역에서는 마이너스 되겠죠. 그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따라서 fx가 증가하고 감소하니까 f의 이 값이 극대가 돼요. 자, 이렇게 극대값은 계산을 해보시면 2의 2분의 1제곱 여기 극대값 되겠죠. 자, 이제 정확하게 한번 그려봅시다. 이 정도면 이제 증감을 구하라는 건 끝났는데 왜 갑자기 이왕 그림을 정확하게 한번 그려보자. 봐봐요. 이렇게 되면 f의 이 값이 극대값. 그래서 제일 처음에 x가 0보다 큰 구역에서 그려야 되니까 0 부근에서 어떤 크기에서 출발을 하느냐. 즉 이게 궁금하죠. 리미트 x가 0뿔로 다가갈 때 fx의 극한값인데 이거를 직접적으로 좀 구하기가 애매한 게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 봐봐. 여기다 대입을 하면 무한소의 무한대제곱이 되거든요. 무한소의 무한대제곱이 무한소인지 아니면 2보다 조금 작은 값인지 잘 모르겠단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이건 간접적으로 결국은 얘도 ln 함수에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리미트 x가 0뿔로 갈 때 ln fx의 극한값을 조사하는 거지. 그러면 ln fx의 식이요 x분의 ln x니까 요거에서 극한값 계산하는 건 어렵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ln x 같은 경우는 어디로 가나요? 0뿔로 가면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마이너스 무한대. 그 다음 x분의 1은 어디로 가요? 플러스 무한대로 가죠. 그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전부 다 곱하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겠죠. 근데 이거는 fx의 극한이 아니야. ln을 취한 함수의 극한이에요. 자, 그래서 ln을 취한 함수의 극한값이 이렇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려면 이 진수는 어디로 갔어야 돼요? 0뿔로 가야겠죠? 알았지? 네, 그래서 얘가 0뿔 됩니다. 0. 알겠죠? 이렇게 되는 거야. ln의 함수값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려면 거꾸로 이 진수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0으로 가야 됩니다. 알았죠? 네. 보고 있는 거지. 응? 딴짓 하지 마. 보고 있지? 응. 시켜볼 거야. 두 번째, 리미트. 이번에는 x가 양의 무한대로 갈 때 fx의 극한값이 궁금한데
이것도 직접적으로는 좀 힘들고요. 간접적으로 ln을 취한 상태에서 극한을 구해주면 되게 편하게 풀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얘가 ln fx면 결국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요. x분의 ln x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자 얘는 어떻게 될까요? x분의 ln x 얘는 극한값이 뭐로 갈까? 요? 야 x는 1차식이지 ln x는 몇 차식이게? 1차보다 낮아요. 이게 0. 몇 차인데 그거는 이제 교육과정 바뀌어서 알 필요 없고요. 어쨌든 확실한 거는 증가율이 다항함수보다는 못하죠.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죠?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지만 분모의 차수가 더 높은 형태에서 0으로 갑니다. 0으로. 알았죠? 자,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ln fx에서 ln 함수의 함수값이 0으로 극한값을 가지려면 이 진수값이 어디로 가야 되게요? 1로 가야 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해요. 1로 가야 돼요. 알겠죠? 즉,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따라서 누가 y equal 1이 정근선이 된다는 거죠. 이 미분하에서 나오는 그래프 개형 중에요. 이렇게 정근선을 가지는 개형들이 시험 문제에서 되게 많이 나와요. 알았죠? 정근선 꼭 유의합니다. 자, 이제 최종적으로 한번 그림을 여기다 그려볼까요? 그림 그려보자. 봐봐요. 이렇게 Y축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X축이 있거든요. 자, 출발은 어디 근처에서 한다고? 0,0 부분에서 출발합니다. 맞죠? 그랬다가 여기가 Y equal 1이라고 치면 좀 올릴까? 여기가 Y equal 1이라고 치면 여기가 1,1 자 봐봐요. fx가 지금 x의 x분의 1제곱이어서 f의 1값은 1이거든요. 그러니까 1,1 지나겠죠. 여기 1,1 요점 지나요. 지났고 증가하죠. 증가하다가 e가 한 요쯤 있겠네요. 요쯤 있다고 치고 e에서 극대 가지죠. 극대 찍고 여기서 극대 찍고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좀 더 올려볼까? 이렇게 극대 찍고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감소하는데 끝없이 감소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선가 한번 변곡하고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해됐어요? 정근선이 있습니다. 정근선. 요 그림 모양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좋아요. 됐죠? 자, 이렇게 되니까요. 이번에는 이게 얼마냐면 f의 이 값이 2의 2분의 1이죠. 자, 7-4번 바로 답해 봅시다. 7-4번은요. 이거의 결과를 이용하래요. 이 함수식을 이용을 하래요. 이용을 해서 3의 파이 제곱과 그 다음에 파이의 3제곱의 크기를 비교하라고 했는데 3의 파이 제곱을 a라고 하고 파이의 3제곱을 b라고 하면 저 f 함수 활용해야 되거든. 얘를 어떻게 변형할까요? 이거 아무 생각이 없어? 어떻게 변형할까? 이거에 맞추면 되잖아. 이게 어떤 형태예요? 봐봐. 밑이 있으면 밑의 역수가 지수로 오는 형태야. 아니? 그러면 얘는 어떻게 변형해야겠니? 이게 밑이 3이라고 보면 지수가 얼마가 돼야 돼요? 요걸 맞추려면 3분의 1이 돼야겠죠. 이렇게. 알겠죠? 그러면 원래 수랑 똑같기는 해야 되니까 지수가 뭐가 돼야 돼요? 3파이. 알겠죠?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그 다음 b도요. 이렇게 지수를 통일하는 거예요. b도 파이의 미치를 가지고 있으니까 저 함수값에 맞추려면 파이에 뭐라고 해야 돼요? 그렇지. 파이분의 1제곱하고 대신에
원래 식이랑 똑같아지려면 다시 얼마를 곱해야 되죠? 3파이 제곱을 해줘야 되죠. 이렇게. 그럼 지수가 이제 통일됐잖아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지수를 통일했을 때는 밑끼리 비교한다. 이 둘의 밑이요. 밑끼리 비교하면 되는데 이 친구가 F의 3이고요. 얘가 F의 파이가 되겠죠. 그제 누가 더 커요? F의 3이 커요? F의 파이가 커요? F의 3이 커요? F의 파이가 커요? 자, 이게요. 2보다 오른쪽에 3이 있고요. 파이가 있죠. 그런 이유로 어떤 구역이 되죠? 이 구역에서는 2보다 큰 구역에서는 감소하죠. fx가 감소하니까 따라서 f의 3이 오히려 f의 파이보다 큽니다. 알겠죠? 됐지? 네, 자연상수 이가 대략 얼마 정도? 2.71 정도. 그거 몰랐어?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사실. 2.71 얼마쯤 됩니다. 저도 그것까지밖에 몰라요. 뒤에는 안 외웠어. 파이는 3.14죠. 자, 그 다음 7-5번은요, 약간 진짜 엄청 꼼스런 그 함정이 있는데, 봐봐요. 자, 양의 실수 A에 대해서 A가 양수예요. 근데 A의 X제곱 이퀄 X의 A제곱 이거를 만족하고 이 일종의 방정식이거든요. 미지수가 당연히 누구일까요? 미지수가 X죠, X. 그죠? 미지수가 X예요. 미지수가 X고 그때 이런 방정식을 만족하면서 이거 X 중에 A가 아닌 양의 실수 X 즉 해죠. 근 중에서 A를 제외한 근의 개수입니다. 그러면 일단 방정식의 모양을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 앞에 나왔던 함수식을 좀 활용해 주는 게 좋겠죠. 그럼 얘를 어떻게 변형할 수 있을까? 이런 형태가 나올 수 있게 변형하는 게 좋지 않아요? 그죠? 그럼 일단 양변에 x분의 1제곱을 한번 해봅니다. x분의 1제곱을 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또 얘가 나오는 게 좋으니까 양변에 a분의 1제곱을 또 해줘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a의 a분의 1제곱은 x의 x분의 1제곱. 결국 이렇게 돼요. 알겠지? 그러면 이 방정식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이게 fx가 되고요. 요게 뭐가 되죠? 이게 뭐가 돼요? f의 a가 되죠? 이게 방정식이 이렇게 돼요. 결국은 fx 이퀄 fa를 만족하는 x 근들 에다가 이번에는 여기에서 뭘 세야 되냐면 x 이퀄 a가 아닌 근의 개수 요렇게 따로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알았죠? 이랬지? 아니 당연히 봐봐요. 생각해봐. 요 방정식을 만족하는 답 중에는 100% x 이퀄 a가 포함이 되겠죠. 필수적으로. a 넣으면 같아지잖아. 그러니까 포함이 돼 있는데 걔 말고 또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요. 이게요. y 이퀄 fx와 y 이퀄 fa 이거 뭐예요? 이거 상수함수잖아요. 상수함수니까 a의 위치에 따라서 상수함수가 이렇게 쫙 그어지면 요 그래프하고 만나는 점이 a 말고도 추가로 더 있을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한번 찾아봐라 이런 뜻이에요. 됐죠? 자, 그러면 a를 어디부터 어디까지로 처음에 구간을 시작을 할까요? 첫 번째 요 구간 있을 때. A가 이 사이에 어디인가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가령 한 요쯤에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요렇게 올라갔을 때 요게 뭐가 되죠? y equal f의 a가 되고요. 단 이때 a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1인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1인 경우도 보세요. 이게 정근선하고 똑같아지면 A가 1이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차피 만나는 교점은 A 빼고는 없죠. 즉 1 빼고는 없죠. 안 그래요? 네, 그러니까 같은 상황이에요. 자, 뭐라고? 첫 번째, 만약에 A가 0보다 크고요. 1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는 누가 돼요? x equal a 딱 하나 있고요. 따라서 x equal a가 아닌 다른 근의 개수는 빵개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 이번에는요 조금 더 오른쪽으로 이동해 봅시다. 여기 1이 있는데 1보다 커요. 크고 2보다 작은 구역에 있는 어떤 a가 이렇게 있다고 쳐요. 그러면 a가 요쯤에 있을 텐데 요때 요거 있죠. y equal f의 a. 이번에는 a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상황입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되면 이때 그는요. 그는 fx equal fa라고 하는 그는 첫 번째, 두 번째 a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구역이라면 x equal a 말고 하나 더 있죠. 얘의 이름을 여기 하나 더 있잖아요. 요 지점을 알파라고 해봅시다. 알파 이렇게. 알겠죠? 졸지 마. 자, 이렇게 되니까 그 비싼 커피 먹고 존단 말이야. 응? 자, 저거 누구한테 선물 받은 건데 쿠폰 있어가지고 딱 먹으려고 하는데 민서가 자, 빙. 아니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원래 그 톨 사이즈로 하려고 한 게 아니고 팬티 사이즈로 하려고 한 게 아니고 다른 사이즈로 했는데 금액이 몇백 원 이상 쿠폰 받은 거니까 그 선물 그게 몇백 원이 애매하게 남는 거야. 그래갖고 사이즈업 한 거야. 그런 사연이. 자, 이게 x equal a, x equal 알파라고 할 때요. 결국 x equal a가 아닌 근의 개수는 몇 개예요? a를 제외하고 한 개죠, 한 개. 이렇게. 뭔 말인지 알겠죠? 네. 그 다음. 이제 조금 더 가서요. a가 딱 2면, 그러면 y equal f의 a는 f의 2가 되고요. 이때는 교점이 a equal 2 하나밖에 없죠. 네? 즉, 세 번째 a가 정확하게 2면요. x equal a, 즉 2예요, 사실은.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A를 제외한 나머지는 없는 거예요. 딴 게. 그 다음. 이번에 마지막으로 만약에 2보다 크다. 이것처럼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가 A라고 쳐봐요. 이렇게 2보다 큰 구역에 A가 2보다 크면요. 여기에 A가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게 y equal f의 a인데 a가 2보다 클 때의 상수함수고 그러면 만나는 교점이 여기에도 있으니까 여기를 베타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그림에서처럼 x equal a와 x equal 베타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 a를 제외한 나머지가 한 개 있으니까 이렇게. 알겠죠? 알았지?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어렵지 않죠? 정리하세요, 정리. 딱. 이거 생각보다 이런 방정식 꽤 나옵니다. fx equal fa. 알겠죠? 그러니까 이때 이렇게 봐봐요. 요 구역에서는
요거에서는 FA가 만나는 교점 두 개가 생길 수 있다. 그지? 자, 이제 앞으로 갈게요. 저기 앞으로. 저거 어디야? 41페이지 보세요. 41페이지. 에이씨, 너무 많이 녹았는데? 이런 맛은 뭔데? 그래도 진하다. 돌체. 안녕하세요. 승려, 너 내일 모의고사 보냐? 내일 봐? 있잖아. 내 모의고사 볼 때 어쨌든 현실적으로 좀 최저를 좀 생각을 하고 전략적으로 최저를 맞출 수 있는 과목을 좀 힘주어서 한번 풀어보세요. 알았죠? 최대한 잘 분배해서. 할 말이 없다. 학교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보통 과탐 과목을 거의 대부분은 한 과목, 두 과목으로 치는 경우도 많고 해서 탐구로 맞추는 학생들, 맞추는 학교도 꽤 많아요. 근데 사실 의외로 최저 맞추는데 제일 좋은 거는 사실 영어 과목이긴 해요. 영어를 못하는구나. 우울하다. 영어는 절대 평가잖아, 게다가. 솔직히 그래요. 내가 지금 봐도 야,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이 긴 문장을 국어도 그렇고 국어도 지문이 엄청 길잖아요. 이 긴 문장을 언제 다 해석해가지고 다 맞췄지? 되게 신기해요. 다시 지금 보면 되게 신기해요. 저는 뭐 틀린 게 별로 없었으니까. 저 대신 수능 보시면 안 돼요? 솔직하게 진짜로 이건 진짜 솔직하게 내가 지금부터 공부해도 너보다 더 점수 잘 받을 자신 있어. 여기 있는 누구보다. 자, 문제 5번. 자, 페이지 41페이지요. 41페이지. 문제 5번. 여기 나와 있는 조건들을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가 정말 중요한데요.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있어요. 미분 가능한 fx가 당연히 연속이겠죠. 연속일 겁니다. 그러면 가는요. 그런데 fx가 어떤 상황에서도 1이라는 함수값을 가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알겠죠? 가능한가요? 가능할걸요? 예? 뭐 당장에 상수함수도 있고, 그지? 아니면 뭐 정근선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정근선 생각 꼭 하세요. 정근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알았지? 그 다음 나요. fx 더하기에 f의 마이너스 x가 0이다.
이거 딱 보는 순간 당연히 알죠? 이제 뭐예요? 기함수고요. 기함수이기 때문에 0,0점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걸 지나죠. 0,0을 당연히 지나죠. 요것도 빼먹으면 안 되고. 그 다음 다요. 다를 보시면 f'x가 1 플러스 fx 곱하기에 1 마이너스 fx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식 자체에서요. fx식을 직접적으로 유도하기는 힘들 거예요. 그죠? fx식을 뭔가를 정확하게 유도하기는 힘들고요. 나와 있는 정보만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데 자, 먼저 요거 두 개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봐봐요. 자, 이 두 개에서 뭘 생각할 수 있을까요? fx가 확실한 거는 0,0을 지난다는 사실과 그 다음에 y 이퀄 1과 y 이퀄 마이너스 1은 절대 지날 수 없다는 거죠. 그제? 그러면 만약에 뭐 증가하든 감소하든 간에 게다가 원점 대칭이에요. 가령 예를 들어서 얘가 오른쪽이 이런 식으로 감소한다고 치면 물론 계속 감소할 수 없어요. 이렇게 정근선 같은 게 있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원점 대칭으로 그려질 거고요. 만약에 계속 증가하는 형태라고 하면 이렇게 증가하고 이렇게 증가해서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이때요. 먼저 확실한 거는 fx가 1이 아니면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fx는 뭐도 될 수 없다. 마이너스 1도 될 수 없다. 그러면 적어도 y 이퀄 1이나 마이너스 1은 만날 수 없는 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때 0,0 지나고요. 이런 그림 되거나 아니면 뭐 상수함수 되거나 뭐 등등 있겠죠. 그런데 요거까지 반영해 봅시다. 야 그러면 fx의 함수값의 구간이 이게 감소하든 증가하든 상관없이요. 어쨌든 fx는 치역 범위가 요거입니다. 그러겠죠? 이건 무조건 만족해야겠지. 왜냐하면 0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만족해야 돼요. 그러면 요게 부호가 어떻게 될까요? 봐봐요. 얘는요. 이거 이쪽으로 넘어가면 1 플러스 fx가 양수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면 1 마이너스 fx도 양수입니다. 그래서 얘도 양수고요. 얘도 양수니까 전부 양수예요. 그래서 fx는 증가합니다. 그러면 어떤 게 맞다고요? 노란 건 아니고 빨간색의 모양이 되겠다는 거죠. 됐죠? 이해됐어요? 이렇게 나와 있는 조건만으로 식을 몰라도 그래프의 개형은 그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번 이때 변곡점이 오로지 하나임을 확인해 달라고 했는데 변곡점은 이게 도함수가 0이 되는 지점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도함수는 어디서 구할까요? 여기서 구하면 되겠죠. 이 식이요. 1-fx의 전체의 제곱이니까 여기서 한 번 더 미분하면 마이너스 2의 fx 곱하기의 f 프라임 x 이렇게 되겠죠. 그제?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러면 이거 이퀄 0인 지점 자체는 어떻게 되나요? f 프라임 x는 0이 될 수 있을까요? f 프라임 x가 아까 보시다시피 0보다 크다고 그랬죠. 얘는 0보다 크기 때문에 0이 될 수 없어요. 그러면 누구가 0이 될 수 있어요? F0이 0이 될 수 있죠. F0이 0이게 하는 X는 0이죠. 그래서 F0 값이 0이니까 이거 2' 0도 0입니다. 이게 0이어서 이거 이퀄 0이게 하는 X가 0이어서 따라서 일단 요 지점에서 변곡하는지를 확인해 볼게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x가 0보다 작을 때 f2'x의 부호를 생각해 보자. f2'x는요. fx 곱하기에 f'x 하고 마이너스 2 이게 f2'x니까 자 x가 0보다 작으면요. 얘는 어떻게 되죠?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얘는 항상 어차피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 되죠. 그러니까 앞에 마이너스 2도 있어서 전체가 플러스 되겠네요. 알겠죠? 그 다음 자 x가 이번에는 0보다 커요. 0보다 큰 구역에서는 이게 도함수의 부호가 이게 도함수의 부호가 뭐가 될까요? x가 0보다 클 때요. fx는 양수죠. 봐봐요. 이때는 마이너스 2 fx 곱하기 f 프라임 x에서 얘는 어차피 항상 양수고요. 그 다음 이게 양수죠. 근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전체가 마이너스가 돼요. 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자, 이 구역에서 마이너스고 이 구역에서 플러스고 0에서는 0이고 하니까 오로지 한 지점만이 변곡점이 되겠죠. 알겠지? 나머지 지점에서 0이 될 수가 없잖아요. 됐죠? 이렇게 보여주면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변곡점에서의 접선의 방식 구하라고 했으니까 완전 쉽죠. 이거는 자 변곡점 어디에서 가진 거고요? x 이퀄 0에서 가지고요. 그래서 0,f0 즉 0입니다. 0,0이 변곡점이 되고요. 변곡점의 좌표가 되고 따라서 0,0을 지나고 기울기는 f'0이 되겠죠. 접선의 기울기는. 근데 f'0은요. 아까 여기다가 0 대입해 볼게요. 여기다가 0 대입하면 되죠. 그러면 뭐가 되죠? 1-f0의 제곱이 되어서 이게 0이니까요. 따라서 1 됩니다. 1. 아, 기울기가 1인 거예요. 그러면 y equal 1x 하고 마이너스 0 플러스 0. 원점 지나고 기울기가 1이니까 당연히 y equal x가 되겠죠. 이게 답이 되고. 알았지? 네. 정리하시고 정리 다 되셨으면 문제 6번 풀어봅니다. 문제 6번. 문제 6번은 그냥 논리적으로 설명만 잘하면 될 것 같아요. 아마 대체로 다 알긴 알 거예요. 답은 뻔하죠. 답은 좀 뻔하지 않아요? 아니야? 답이 뻔하죠. 아니야? 답이 뭐야? 야, 이걸. 네, 봐라. 이 봐라. 이게 뭘 뜻이에요? 이게 f'x 입장에서는 즉 f'x 기준으로 보시면 뭐예요?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f'x는 감소하지 않는다가 정확한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f'x가 모든 구역에서 0보다 크다면 fx는 뭐예요? 아니 f'x의 부호가 아니라 얘가 f'x가 계속 증가한다. 얘가 계속 증가한다면 fx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죠? 접선의 기울기 크기가 음에서 양까지 다 갈 수 있다는, 아래로 볼록하다는 뜻이겠죠. 맞지? 아래로 볼록하다는 뜻이고요. 아래로 볼록하면 최대값이 있을 수 있겠니? 없죠. 네. 그래서 이거 최대값 3을 가져야 되니까 이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도 있을 수 있어요? f'x가 일정할 수도 있죠. 그지? 네.
f2'x가 0일 수 있잖아. f2'x가 0이면 f'x는 일정할 수 있죠. 그지? 일정하면 fx는 뭐가 돼요? 1차 함수? 얘가 만약에 일정한 상수값이 k가 0이 아니면 어떻게 되겠죠?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하게 되겠죠. 그래 안 그래? 네. fx는 이렇게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k가 만약에 양수면 k가 음수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최대값 없는데 다? 어떡하지? 방법 하나밖에 없네. 이렇게. 알겠죠? 네, 상수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요. fx가 어떤 상수함수가 되고요. 근데 이 상수함수에서 최대값이 어차피 0,3을 지난다 했으니까 이게 3이 되죠. fx는 3이라고 하는 상수함수가 되니까 당연히 f1도 3이에요. 알겠죠? 이게 뭐 어렵냐? 응? 자, 그 다음 문제 7번. 왜? 엉뚱한 소리 했지 또. 자, 문제 7번. 이건 한번 풀어보세요. 이게 정말로 중요한 내용이고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진짜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다 풀었어요? 승윤이 다 풀었어? 풀고 있다고? 빨리 풀어. 풀고만 있지 말고 빨리 풀어.
야, 누나를 어떻게 그렇게 이상하게 그리? 이 그래프 개형은 전체 구간에서 보시면 이렇게 되죠. 이건 전체 구간이에요. 전체 구간. 알겠죠? 그런데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 구간이 한정되어 있죠. 이렇게. 그럼 어떻게 나눠야겠니? 이 한정되어 있는 구간에 극소값이 포함이 되는 경우와 되지 않는 경우로 나눠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만약에 극소 지점이 아예 왼쪽이다 라고 해요. 그러면 극소가 되는 X 지점이 LNA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LNA가 극소 지점이 구간의 왼쪽 밖으로 밀려져 있다 라고 해봅시다. 즉 A 기준으로는요 1보다 작다는 거죠. 0보다 크고 양수 A라고 했으니까 이 구역에서는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점점점점점점점 되다가 여기가 LNA니까 A보다 오른쪽에 0이 있어서 0에서부터 1까지는 증가하겠죠. 이렇게. 알았죠? 네, 증가할 거고요. 그때 증가 구간에서요. F0 값이 얼마야? F0 값이 항상 얼마입니까? 이거 이 점 0,1이죠. F0이 F에다 0 집어넣으면요. 이거 요 절대값 안에 있는 이 함수를 fx라고 한다면 0 집어넣으면 1이죠. 1. 그죠? 1입니다. 1이고요. 그 다음에 증가하니까요. 최대값은 f의 1인 지점에서 최대값이 될 거고 그때 e-a일 텐데 이 값이 얼마가 돼야 된다고? 최대가 2가 돼야 된다고 했으니까 이게 2가 돼야겠죠. 따라서 A 값은 E-2가 되는데 이 구역 안에 속하죠. 맞지? 예, 이게 답이 됩니다. 일단 그 다음 두 번째 이번엔 어떻게 해요? LNA가 뭐보다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으면 구간 안에 극소값이 포함이 돼요. 그러면 저저저점 하다가 쭉 이었다가 다시 쪼저저점 이렇게 되는 거. 요 지점이 LNA가 되겠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면 요 높이는 0,1이고 여기는 1, 똑같죠. 함수식이 뭐 달라진 건 없으니까 2에 마이너스 A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요 극소값의 높이가요. 극소값이 이거거든요. 이거. 극소 정리하면 이거잖아요. F의 LNA가 극소인데 이 극소값이 A의 1-LNA가 돼요. 이렇게. 그러면 A가 지금 어떤 범위에 있는 A가 됐냐 하면 A는 일단 1보다 크거나 같고요. 2보다 작은 범위에 있겠죠. 이 작거나 같은 범위에 있으니까요. 이때 요거의 부호가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어차피 양수고 그 다음 이게 문제인데 LNA가 1보다 작죠. 1보다 작으니까 얘 0보다 크게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음수가 아니에요. 접어져 올라갈 일도 없어요. 알았죠? 예.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 구역에서 0과 1 사이 구역에서 gx는 절대값 fx지만 fx가 이 구역에서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함수값의 범위를 가지기 때문에 요게 돼요. 알았지? 그러면 희망은 누구밖에 없냐? 얘만이 그나마 뭐예요? 최대값이 될 수 있겠죠. 얘는 최대값 대봐야 1밖에 안 되니까 오른쪽이 그나마 더 높아야 되는데 그것도 힘들어요. 왜냐? 요게 2라고 치면요. 이때 A는 E-2가 되어서 요 범위 안에 들지 못합니다.
즉, 이 범위 안에서는 E-A가 2가 될 수가 없어요. 알았죠? 네. 안 돼요. 여기서는 답이 없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따라서 이번에는 LNA가 뭐보다 클 때 구간의 오른쪽으로 밀어날 때, 이때는요, 떼데데댕 와서 여기에서 먼저 떼데데댕 되고, 여기가 LNA고요. 이렇게 감소하는 구역 중에 여기가 1이고 여기가 0이 되겠죠.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지. 조금 더 크게 확대해서 보여줄게. 이건 너무 작게 그렸다. 이렇게요. 감소하는 구역에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고 1보다 큰 지점에서 극소값 LNA가 있고요. 근데 실제로는 요것만 생각하면 되니까 얘는 0,1이에요. 0,1이고요. 그러면 자 생각해 보세요. F의 1값은 E-A인데 이 구역의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A가 2보다 크거든요. A가 2보다 크다는 말은 이게 뭐예요? 음수라는 거죠. 그럼 얘 접어져 올라갈 수 있어. 알죠? 접어져 올라갈 때 어디까지 올라가야겠어요? 2까지 올라가요. 2까지. 최대값이 2가 된다고 했으니까 접어져 올라갈 때 이 친구가 2까지 올라가야 돼요. 이렇게. 요게 지금 빨간색으로 그리고 있는 게 GX가 되겠죠. 그지? 따라서 이게 GX가 되고요. 요때 요 지점은 G의 1값인데 G의 1값은 절대값 F의 1값은 뭐가 된다? 절대값의 E-A인데 A가 2보다 크니까 A-2가 되고요. 요 값이 얼마가 돼야겠어요? 최대값이 2가 돼야겠죠. 그래서 A는 E 플러스 2가 돼야 되는데 요 범위 안에 맞죠? 이건 되지. 따라서 답은 E-2와 E 플러스 2 이렇게 두 개가 답입니다. 아까 처음에 이거 요거랑 요거 알았죠? 아니? 이게 뭐 2차 함수랑 다를 게 뭐가 있냐? 이게 어차피 극소값 하나 가지는 상황인데 2차 함수의 구간별 최대값 찾는 거랑 뭔 차이가 있어? 똑같지? 안 그래요? 자, 그리하여 그 다음 문제가 조금 호흡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좀 빨리 쉬고 다음 합시다. 좀 쉬었다 할게요. 네.